저희가 그래서 일기부터는 저희가 토요일 아침 7시로 인도네시아 시간 7시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 본인 의지가 있으면은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대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음, 좋습니다. 교수님 그냥 뭐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무도 네, 오늘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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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네. 예. 자, 우리 또 나중에 또 녹화해서 공유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오늘 편준범 우리 대표님이 우리 AI를 굉장히 정신은 그 모델이 우리 승경그룹의 최종현 회장 모델입니다. 사실은 네. 예. 아, 그러시구나. 그 대기업에서는 이런 게 많이 받고 저도 제가 삼성전자 제가 마케팅도 자문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특히 중소기업 인도네시아에 있는 중소기업은 이런 그 말하자면 그 뉴 트렌드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한테 이 뉴 트렌드의 구조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 우리 사실 또 이 컨설팅 받으면 또 굉장히 비싸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굉장히 비싼데 우리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뭐 한 달에 매출액이 100만 원, 200만 원인 수익인데 거기 가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용역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느냐. 사실 오늘 우리 편준범 대표하고 우리 하고 싶은 이 모델을 가지고 AI한테 보통 용역이 얼마 나오는가 물어보니까 한 3억 정도 나오는 모델이더라고요. 근데 3억짜리를 우리 쉽게 해서 200만 원짜리로 한번 여러 기업들을 한번 해주고 보면 어떨까. 한번 그런 것들 생각으로 제가 우리 편준범 교수님한테 넘겨드리기 전에 우리가 네, 준비하고 있는 모델을 한번 잠시 좀 소개 한번 해드리고 할게요. 네네. 이거보다는 어, 사실 어, 아, 사실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마케팅을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거는 미국의 핵심 기업들은 대부분 다 하는 모델입니다.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것 제일 많이 하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아마존에서도 고객 경험 분석이거든요. 우리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기업 골프장을 누가 하나 인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제가 골프장 인수하면 제가 이 모델을 투입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또 우리 최태립 대표님처럼 예원에 가면은 처음에 가면은 들어가자마자 우리 메뉴 이걸 앱으로 인식해 가지고 바로 주문을 바로 하고 그죠. 사람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1단계는 이제 고객 주문을 디지털로 하는 게 앱 하나 만드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것을 먹고 났을 때 어땠느냐 해서 댓글을 좀 달게 해주고 요 댓글을 AI를 가지고 분석을 해주고 이것을 가지고 매일 우리 CEO한테 고객들이 뭐가 불만이고 뭐가 강점이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 스코어 카드로 보내주고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광고를 만들어주는 이 6단계를 AI로 엄청나게 싸게 이걸 최태립 대표는 3억짜리인데 200만 원 컨설팅 하라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야, 해야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사과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10개 정도를 한번 동시에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이게 이런 쪽이 괜찮겠다 그러시면 제가 우리 편준범 대표님한테 우리 9월 30일 날 수료할 때 가셔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우리 AI 실습도 하면서 좀 교육을 시켜달라 그러는데 제가 좀 무리하게 편집원 사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편 교수님, 네.
이것은 저 사회 봉사 활동이다 생각하시고 잘 부탁합니다. 네, 팽 교수님한테 예. 제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박수 예. 한번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100명 올 줄 알았는데. 일단 제 공유를 한 가지씩만 먼저 할게요. 잠깐만요. 공유됐나요? 화면이? 예, 예, 네, 됐어요. 공유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인공지능을 지금 한 2년 가까이 가르치고 있고요. 주로 기업은 컨설팅을 하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제 활용법을 가르치는 실용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얘기 듣고 나서 대표님들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아주 기초적인 것들 실제로 쓰는 걸 좀 배우면 아까 말했지만 쇼폼이나 뭐 그다음에 블로그나 이런 작업들을 뭐 2, 3분 안에 5분 안에 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가능해졌으니까 대표님들의 역량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교재는 제가 여기 잠깐만. 이건가 보다. 이제 제 교재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주로 저는 실제로 사용하는 거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고 어떤 그 서비스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요즘 한국에서는 인공지능을 쓰냐 안 쓰냐는 벌써 지나갔고요. 일반인이 인공지능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하고 그 각각 그 필수 인공지능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뭐 사회생활 할 때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비서처럼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 강의 자료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요걸 한 3시간 정도만 배우면 진짜 기본적인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가지고 내 가게나 내 사업을 직접 대표들이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대표들이 회의록이나 아니면 뭐 어떤 메일이나 이런 것들 자동으로 이제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데까지는 한 3시간 정도면 다 가능하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 요즘에 디자인도 간단하게 손 스케치만 해도 이제 뭐 인공지능이 정말 잘 그려주거든요. 그다음에 특허 내는 것도 그렇고 도면도 그렇고 이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이런 것도 일반인이 이 정도 다 할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든 사람의 능력이 평준화되는 시대라서 꼭 디자인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브로셔나 뭐 자기 소개서, 카탈로그도 이제 직접 하시면 되니까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실습, 실제적인 것들을 제가 조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간판이라든지 뭐 팜플렛 이런 것도 다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제 가르치는 걸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요 두 번째 자료인데요. 요게 뭐냐면은 작년에 제가 컨설팅 했던 겁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기업 컨설팅을 한 것들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을 이제 자기 서비스에 활용해서 글로벌한 확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건데 웨딩딜에서 청담동에 있는 스메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걸 제가 해줬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얼굴 사진하고 그 웨딩샵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그 드레스 데이터가 두 가지가 딱 들어가고 내 얼굴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으로 착장을 시켜주고 그 착장했던 사람이 오면 원래 착장하는데 5만 원 받거든요. 할인해 주는 거예요, 10,000원을. 그래서 사람을 유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착장하다 보니까 지금 이 회사도 원래는 국내가 메인이었는데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앱을 만들면 이게 글로벌해지기 때문에 언어가 다 번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작년에 했던 건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요.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성형외과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어디다 썼냐면 해외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베트남, 중국 애들이 성형외과 오면 가장 문제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애들의 인건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 공항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먹만한 통역기인데 이게 인공지능 핸드폰하고 연결돼 있는 통역기인데 이거를 미리 주면 자기가 모든 통역이나 뭐 성형에 대한 질문 이런 걸 하게 되면요. 모든 답을 이 성형외과 걸로 답을 해줘요. 뭐 성형외과 어떻게 가? 그러면 이 성형외과를 알려주고. 그래서 이런 거를 개발해가지고 그 학회도 저희가 발표를 했어요. 이게 상당한 그 병원에서 글로벌한 병원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다. 온디바이스라 그러는데 이런 제품도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요거는 뭐냐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약을
타가지고 가면 어떻게 먹는지 자꾸 까먹으니까 자동 약 복용 서비스 그 툴이에요. 그래서 약 봉지 뒤에를 딱 찍으면 얘가 알아서 시간 되면 약 먹으라고 딱딱 해주고 어떤 약 먹으라고 알려주는 이런 어떤 휴대용 단말기 이런 것도 저희가 서비스를 했었고 최근에 했던 건데 이거는 뭐냐면 그 환경 회사거든요. 바퀴벌레 잡고 그다음에 이제 모기 퇴치하고 이런 회사인데 이 제품 안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에서 들어간 거예요. 핀업 카메라가 하나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이제 매달 정해진 시간에 가서 막 그 벌레 수거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카메라가 찍고 있다가 이제 벌레가 몇 개 왔는지 카메라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이벤트를 발생이 되면 본사로 알려줘서 이게 이제 서비스가 이제 고도화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전국에 한 몇만 개가 깔려 있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이거를 다 바꾸면 우리나라에 벌레가 언제 많이 들어오는지 어떤 벌레들이 새로 생겼는지까지 다 파악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올 초에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것들은 인공지능은 뭐 개발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이 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인공지능들을 대부분 씁니다. 챗GPT나 아니면 뭐 제미나이나 이런 일반적인 인공지능을 API로 잘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툴을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제 자동화 작업이라 그러는데 그런 간단한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AI를 개발한다 그러면 뭐 몇억 드네, 몇십억 드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다 개발하는 거고 지금 우리 이런 작은 회사들은 그렇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인공지능 툴들을 잘 이렇게 잘 활용해서 자동화된 어떤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개발할 때 실제로 새로운 인공지능 개발한 건 아니고요. 3개, 4개의 인공지능을 자동화시켜서 예를 들면 카메라를 인식해서 이제 객체 인식이라 그러는데 객체 인식해서 모기를 알아보는 인공지능 쓰고 그다음에 그 숫자는 뭐 그냥 재미나 저 뭐야 그 숫자를 카운팅하는 인공지능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서비스할 때는 챗GPT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화 시켜주는 컨설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김 교수님이 뭐 인공지능 컨설팅 하는데 엄청 어렵지 않냐?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서비스를 잘 이해하면 그 서비스를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시킬지만 저희가 컨설팅 하는 거고 그거를 쓰고 안 쓰고는 이제 업체 저기 선택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요거는 지금 진행 중인데 식당이에요. 식당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그 키오스크를 뭐 테이블 오더나 키오스크를 사용하게 되고 중국은 이제 QR을 쓰게 되는데 이 NFC 핸드폰에 NFC 인식기가 다 들어있거든. 최근 핸드폰들 보면 그걸 통해서 이제 메뉴 게이트라 그래서 내가 식당에 딱 들어가면 얘가 띵동하고 이제 화면에 그 식당 메뉴를 띄워주고 거기서 주문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카운터로 주문이 들어가고 결제는 나갈 때 카드 결제하게 약간 QR하고 키오스크의 사이에 껴있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 회사가 이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개발은 다 끝났고요. 이제 아마 좀 있으면은 이제 그런 많은 식당에서 이런 걸 활용하게 됩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여러 군데 지금 채용이 돼 있어요. NFC 개념으로 해서 왜냐하면 QR을 쓰게 되면 거기에 오염이 됐을 때 잘 안 찍히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러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NFC는 그냥 아무 데나 이제 위치만 정확히 알면 갖다 대면 바로 이 가게 메뉴를 딱 띄워주기 때문에요. 테이블 오더하고 키오스크하고 QR을 전부 통합한 그런 서비스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나서 이게 아직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여러 군데서 지금 주문이 저기 뭐야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린 요 4가지, 5가지가 그 지금 보면은 새로 어떤 인공지능을 처음부터 개발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을 약간 프로세스를 잘 잡아서 그거를 자동화시켜 놓고 거기에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이제 칩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기존의 어떤 단말기를 활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커피숍이다 그러면 커피숍 문에다가 인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딱 들어오면 띵동하고 이제 메뉴를 열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좋으냐면 그 언어도 아까도 했지만 인공지능으로 들어가는 순간 언어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어요. 173개국어가 동시에 번역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 들어오든 주문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주문했다는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이제 취합해서 아까 마케팅 쪽으로 넘겨줄 때 그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분석해가지고 넘기는 거는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짜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이런 개념의 컨설팅이 될 건데 저희가 보통 국내에서는 한국에서 이런 거 컨설팅 하면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김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비싸게 할 수가 없으니 큰 하나의 샘플을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약간씩 개조해서 서비스하는 방식이면 비용을 좀 낮출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김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쭉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요. 그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게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가지고 뭘 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나중에 어떻게 서비스할 거냐가 중요하고 그 모아진 서비스를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들을 저희가 잘 분석한다면 아까 저희가 메뉴 식당에서 메뉴 게이트 같은 경우도 주문한 메뉴가 바로 데이터화식 되잖아요. 누가 들어와서 몇 시에 어떤 음식을 많이 먹더라. 아니면은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더라. 그러면은 그 데이터도 하나의 데이터로 모아지고요. 뭐 한 달에 몇 번 왔더라까지 다 한 번에 아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매일 저녁에 그 댓글을 달게 자동 댓글 달게 해주고 아니면 뭐 댓글 달면 뭐 몇 프로 할인한다든지 해가지고 댓글을 모아두면 그게 이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메뉴를 만들 때 참고 자료가 되니까 마케팅 능력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그런 얘기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거기 가서 강의한다 그러면 어 저한테 와서 지금 배우는 그 CEO들은 대부분 뭘 배우냐면요. 그냥 내가 돈 들여서 뭐 카탈로그를 만들거나 돈 들여서 뭐 CF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홍보 어떤 블로그를 쓰거나를 돈 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부 직원들이나 대표님이 직접 하면은 그게 다 비용 절감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물건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아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실습, 실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아마 가르치게 될 것 같아요. 이상 제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이해 다 되셨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이 될지 모두 음,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게 필요할지. 우리 최태립 대표님이 저 우리 가장 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고급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태립 대표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질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실 이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해서 포스 시스템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예, 예. 고객 분석하고 실적 관리하고 하는 건 돼 있는데 실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올 프로세싱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고객 관리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제가 이게 처음 듣는 순간 우선 저희 식당을 위해서 이거 준비했나 싶기도 하고 해서 고맙습니다. 아, 예. 다음에 오시면 꼭 한번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저 물류 회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여기 저희 ITL 성 대표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강의를 지금 듣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그 컨설팅을 좀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뭐 AI 시대라는 이야기는 엄청 듣는데 그 뭐 저희들 겨우 해봐야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 정도 활용하는 건데 실제 기업에서 특히 저희들 같은 이제 개인 기업체, 중소기업체들이 이 AI의 그 하이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두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좀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예. 한번 오셔서 진짜 뭐 몇몇 업체들 아니면 같은 업종끼리라도 저희 음, 중소벤처기업에 우리 코사에 가입돼 있는 업체들 중에 이게 같은 군으로 묶으면은 비슷한 군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음, 업체들끼리 해서 뭐 십시일반을 해서라도 뭔가 좀, 어, 뭔가를 만들어낸다면은 뭐 남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도 있고 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하여튼 가격은 대기업의 100분의 1로 줄이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네. 예. 그 제가 저는 하나만 이제 말씀하세요. 예, 예. 제가 하나만 자료 더 보여드리면 아까 그 식당에 대한 특허를 저희가 출원해 줬는데 이거거든요. 네. 뭐냐면 이 식당이 원래 배달의 민족이라 이런 데다가 돈을 엄청 줘요. 그러니까 배달 서비스도 주고 그다음에 주문 서비스 할 때도 비용을 지출하는데 이 업체가 작년에 그 1,400억 정도 했는데 120, 참, 1,400억을 1,500억을 했는데 1,200그릇을 팔았어요. 근데 자기가 이 사장이 계산해 보니까 20% 정도가 그냥 주었다는 거예요. 그 서비스 연계 웹사이트. 그리고 분석 데이터가 전부 다 걔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실제 분석 데이터는 받아보지만 원소스는 걔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불안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치하자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우리가 서서히 AI로 우리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우리 자체 서비스로 바꾸자는 컨셉으로 지금 시작한 거라서 이 회사는 좀 큰 회사니까 거기까지 욕심을 내는데 작은 회사들도 간단하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이 서비스 자체를 또 팔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잘 만들면 다른 유사 업체한테 야 우리 서비스 네가 써줘 그러면 그 데이터가 우리 서버로 들어오잖아요. 얘는 그걸 노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이제 정부 지원 사업까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편 교수님, 저는 이제 어떤 좀 계획을 좀 세웠었냐면요. 네. 그래서 이제 9월 30날 이제 만약에 오셨을 때 저희가 예, 3시간 예. 정도 이제 우리 회원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회원사뿐만 우선 회원사 위주의 그 강연이 되겠지만 이번 강연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이거는 여기 인도시에 나와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네. 직원분들도 그래서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저희는 처음에는 한 50명 정도로 인원 제한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네. 일단 제가 만약에 이게 이 과정이 확정이 되면은 미리 저희가 이 교민사회에 오픈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뭐 100명이 100명이든 참석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예. 호텔 좀 큰 장소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장 회장님, 이거는 저 예, 100명 하면 안 되고요. 예, 30명으로 한정 딱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 컴퓨터도 들고 그래요? 와야 되고. 그리고 예. 이거는 장 회장님 유료로 하세요. 네. 유료로 하시고요. 컴퓨터를 꼭 가져와야지 의미가 있어요. 네. 그냥 강의 듣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려 지금 제가 뭐냐면요. 그래서 제가 3시간 말씀드린 정도 거는 실습으로 해야 돼요. 완전히 이제 그 이거는. 전에 이제 회원사는 당연히 무료로 하고 음. 비회원사일 경우에는 음. 참석하실 경우는 저희가 유료로 할까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려 했던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이제 요번에 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이제 우리가 직접 대면 강의를 한 다음에 네네. 교수님하고 김 교수님하고 저하고 말씀 나눴던 게 뭐냐면 이것을 온라인 강의로 해서 한 10회 정도 심화되는 교육으로다 온라인 교육으로 한번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네네네.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우선은 30날은 일단 뭐 이렇게 우리 회원사 위주로 하면서 네. 물론 교수님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비회원사들 경우는 일정 저희가 왜냐면 또 장소를 빌리고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호텔 빌리면 그래서 그 네네. 정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네. 많은 분한테 또 저희가 이 AI 교육에 대한 그 소개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네. 저희가 이제 이 AI 교육을 온라인 형태로 해서 인도네시아 나와 계신 분들을 상대로 한 글쎄 모르겠지만 10회 정도 하면 충분히 심화 교육이 가능할까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줌으로 하게 되면 약간 이제 시간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한 예. 두 번 정도씩 한 카테고리당 두 번씩 하면 한 10회 정도?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의 구상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시간 정도 실시간 강연해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쌓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10분 정도는 온라인 물론 그건 제가 아직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 아이디어를 더 심화시킨 다음에 아무튼 한번 상에 들여서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 예. 네네네. 그다음 김 또 교수님, 예, 컨설팅 할 때쯤 되면 또 인도네시아로 가야 되니까 또 그때 갈 때마다 한 3시간 정도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아마 처음에 하면 진도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그렇겠죠. 예, 예, 예. 우리 편 교수님 가가지고 처음에 세팅해 놓고 그런 어, 사람만이 줌을 들을 수 있지 줌으로 음. 들어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예, 다 깔려 있고 한 번씩 해봤어야지 이제 따라오죠. 예. 네. 네. 그리고 또 그래서 질문이 많기 때문에 한 30명 이상 되면 우리 한국에서 하면은 우리 조교를 한 4명을 데려오거든요. 음. 교수 한 명에 4명 조교가 있어야 되는데 조교가 없으면 혼자 뛰어다니면 진도가 거의 안 나가요. 네. 네. 아, 예, 예, 예. 하여튼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번에 오시는 거는 그냥 코사 회원사로 일단 한정해서 어, 코사 회원사 하고 요번에 어. 그 최고 경제과정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그러면은 그래, 하여튼 그런 초대해서 것도 하는 한번 거로 생각해 봅시다. 네. 네. 예, 예. 그래서 사실 요번에 그 코사 AMP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요번에 그 이 AI 강의는 사실 코사 회원사들을 위한 강연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음. 그런데 요 코사 요번에 그 AI 교육은 이 최고 경영자 과정 들어오신 분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음, 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요. 예. 네네, 좋네, 네. 예. 그러면 사실 저도 이제 그러니까 한국서 이제 그 제품을 제가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서 제가 이제 유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기도요. 그래서 아, 예. 그 부분도 아마 워낙 인도네시아가 워낙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저희가 각 음. 지역별로 이제 그 지사화 시켜서 뭐 세일즈 오피스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런 것도 좀 사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제가 오시면 한번 여쭤보고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강의 한 타임을 하고, 그다음 예. 상담, Q&A 있잖아요. 예, 일반 예. 이런 사람들은 Q&A 중심으로 한 타임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어차피 간 김에 조금 더 확산을 시켜놓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그 컨설팅 하기 전에 컨설팅을 어차피 이제 못 하시니까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니즈가 뭔지를 제가 좀 파악을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컨설팅 하는지를 제안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만 하는 시간으로 끝내버리면 좀 시간이 짧으니까 강의하고 한 타임은 그런 그 질문이나 아니면 Q&A 쪽으로 풀어서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한 3시간은 실습하고 나서 마지막 1시간을 오픈해가지고 예, 누구든지 오라 그래가지고 그죠? 한 100명 정도 오시게 네, 해서 그때는 저 실습 없이 어, 기본 강의만 이론 강의 기본 하고 강의하고 뭐 질의 상담 응답 받고 받고 이렇게는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 돼요. 이론 그러면 강의. 교수님 그러면요. 예, 만약에 이거를 예, 한다 그러면은 음, 저희가 그러면은 우리 그 회원사들하고 우리 최고 경영자가 그 들으시는 그 회원분들한테는 오프라인 음, 강의 직접 들어와서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실습하고 그다음에 해. 이 강연 과정을 저희가 줌 통해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그럼 동시에 그 네네. 분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들으시면서 혹시 만약에 듣고 나서 질문 있으면 Q&A 시간에 그럼 하는 걸 할까요?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실습은 실습대로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공개 강의 해가지고 1시간 정도 네, 공개 강의를 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들이 이런 우리 여러분들이 AI들을 통해서 회사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도움이 실제로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 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여러 기업을 동시에 좀 해주게 되면 아, 기업들이 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AI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 펭교수에 한 4시간 강의해야 되는 거 3시간은 실습 강의를 하고 1시간은 오픈 강의를 하고 네. 우리 간 김에 지금 강의, 조 조 네, 뭐 대표님께서요. 지금 조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네. 지금 메시지 붙이는 게 뭐냐면은 혹시 지방도 오실 수 있냐고 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지방으로 뭐 지방까지 내려가 달라고요? 예, 조현민이 알겠습니다. 뭐라고 적혔습니까? 그 지방으로 오실 지방으로 수 있냐고요. 혹시 그 컨설팅 대표님께서 오실 때 혹시 지방으로 내려오실 기회를 가질 수 있냐고요. 지방이면 어디만큼이 어디까지인데요, 지방입니까? 지방이에요? 족자하고 여기 어딥니까 스마랑 지역에 네, 스마랑 족자까지. 족자 솔로 스마랑
그거는 나중에 우리 저 수요가 한번 많을 것 같은데. 투어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일단 나중에는. 그냥 우선 저희가 먼저 저희가 진행하고요. 어차피 그 네, 표 교수님하고는 저희가 이 한 번에 끝날 과정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네네.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10회 강연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짤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상의하시죠. 예, 네, 예. 네. 예, 예. 제 생각에는 간 김에 거기 계신 그 CEO들하고 실제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의견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 인도네시아에 맞는 컨설팅을 할 수 있으니까 아까 예, 제가 예, 한 시간 예. 동안 Q&A 하는 동안 기업 대표님들과 Q&A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컨설팅 이번에 사 아마 강연하실 때 한 50분 정도 오실 겁니다. 그 예, 예, 예. 우리 회원사들이 50분에 오실 테니까요. 충분히 아마 그분들로 각 그 다양한 업종에 계신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아, 저 코사 회원사들은 업종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아마 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예. 공부할 것 같은데 공부될 것 같아요, 공부. 오시면은 예. 하루 정도 추가로 좀 저희 스페셜 컨설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저희 식당 쪽하고 네, 네. 물류 사업 쪽 컨설팅을 받아서 그 시범 케이스로 예, 예, 예.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컨설팅만 하고 그 어떤 예. 서비스 만들고 이런 거는 별도로 예, 갔다 저희가 해야 되니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 좀 내죠, 뭐. 예, 하루 정도 감안해서 좀 일정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만 뻑시게 하고 오면 되죠,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좋습니다. 지금 가는 김에. 네. 최 대표님, 왜냐하면은 지금 그 편 교수님 지금 비행기 티켓도 부킹해야 된다면 내가 지금 그럼 오늘 내가 부킹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거 확정을 해야 돼. 왜냐하면 제가 교수님은 29일 날 오셔가지고 10월 1일 날 가시는 걸 일정으로 내가 지금 예, 예. 비행기를 저는 지금 저 10월 2일 날 지금 올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네. 교수님은 10월 2일이요. 김 교수님은 10월 2일. 지금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크게 인도네시아에 내년 1월 달에 우리 저 인도네시아에 카타 데이터라고 하는 저 큰 미디어 회사가 있더라고요. 타타 데이터요. 네, 카타 데이터, 네. 카타 데이터를 큰 미디어 회사에서 하고 우리하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자카르타 기업가 정신 서밋을 하는데 지난번에 인터뷰하셨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아침에. 그때 예. 하면은 뭐 그때 중기부 장관 무슨 뭐 국세청장, 관세청장 이런 사람들 다 부르고 엄청 큰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MOU를 사실 한 그게 며칠 날인가 교수님? 그 며칠 날인가요? 지금 제가 그 사람들하고 만나기는 9월 29일 날 MOU를 하려고 해요. 9월 29일이요. 네, 네, MOU도 그러면 교수님은 하고 그럼 28일 들어오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네, 교수님은. 네, 28일 날 가야 돼요. 네. 자, 교수님은 9월 28일에서 10월 그래서 간 김에 2일까지요. 우리 수료식 간 김에 그걸 하고 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그럼 보면 그게 편 쉽게 안 교수님은 끝날 것 같아서. 네. 그럼 편 교수님은 29일 날 출발해서 10월 1일 가시는 거로 잡으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루 정도 작업을 하고요. 이번에는 그냥 제가 어떤 느낌인지 보고 또 의견을 좀 예, 듣고 오는. 예. 왜냐면 저희가 도착하시면 밤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밤에 네. 도착하시고 밤병이거든요. 그래서 예, 예, 예. 29일 날 오셔서 네. 30날 강연하시고 예. 10월 1일 하루는 그날 밤병이기 때문에 밤 9시, 네. 9시 반병이니까 10월 네, 1일 네. 하루는 충분히 교수님께서 시간 쓸 수 있으시니까요. 예, 예. 그렇게 여러분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1일 날까지도 강의하세요. 저는 뭐 강의하는 게 더 좋고 아, 상담하는 거 잡으시면 돼요. 이번에는. 네, 첫날이니까. 예. 그러면은 그럼 제가 한번 그거를요. 한번 제가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한번 제가 한번 기획을 한번 예, 예.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어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별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10월 1일 날 반나절이라도 예약 주문했습니다, 저는. 어, 예. 아무튼 오십시오. 그러면. 그건 제가 왜냐면은 그건 제가 한번 봐서 네. 우리 코사 회원사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일반 여기 계신 그 교민들 상대로 한번 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제가 계획을 해가지고 그 참여도를 봐서 한번 제가 그런 김 교수님하고 평균 있게 상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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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열띤데요? 좀 뭐 계신 분들이 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은 이 AI에 대한 뭐 저도 좀 뭐 써봐야 챗GPT하고 뭐 제미나이 그 정도 오늘도 아까도 막 뭐한 대여섯 가지 뭐 질문했는데 음, 이 뭐 그냥 기초적인 뭐 프롬프트 그냥 써서 기초적인 단계라서 사실 저도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좀 이게 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지금 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팽 교수가 가서 한번 좀 들어보고 실제로 어,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그죠 진행을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비싸면 안 되니까 어, 한 업체당 한 2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은 2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10개 정도만 모으면 이걸 표준화해서 다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저 교수님 일단 그래서요. 아, 일단 이번에 모시는 거는 좀 뭐 약간 그 3시간 강연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코사에서 저희가 뭐 비행기 티켓 정도 하고 호텔 정도만 지원해 드리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 강연료를 드려야 될 것 같으면은 10월 1일 아예 한 번 더 호텔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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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가지고 한번 강연료 좀 드려야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네. 강연료 드려야 된다 네, 이거죠? 이 사람은 우리 교수들 음. 같으면 우리들 뭐, 사회공헌 하라. 이 사람한테도 나는 사회공헌 하라고 해서 하긴 했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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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좀 제가 또 같이 별도로 좀 끝나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네, 네. 다시 말씀 나누시죠. 예, 예. 자, 그래서 사실 뭐, 이 수업 준비도 좀 한 게 있긴 있는데, 그죠? 네. 잠시 제가 몇 예, 가지 한번, 예, 해주십시오. 예, 예, 예. 어, 사실 제가 여기에서 제가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 저 치과의사 지금 저 메가젠 임플란트를 우리 사람 중심 기업가 중심 컨설팅 해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그룹으로 키웠거든요.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저 카톨릭 의대에 치과의사 하다가 지금 하루 만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하이테크 회사인데 장 회장님 임플란트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하나 좀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금니가 좀 네, 아파가지고. 네. 임플란트 하실 분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 조현보 대표님 임플란트 필요 없습니까? 임플란트 13개 박았습니다. 어디서 박았습니까? 강남 유미치과에서 한 번에 13개 박았습니다. 한 번에 13개 받았습니까? 예, 그러네. 어, 한 몇천만 원 들었겠네요. 예, 돈은 좀 들었는데요. 네. 어, 저 전시마취 6시간 반, 3번을 3회에 걸쳐서 했었거든요, 전시마취를. 네. 네. 지금 우리 저 최고의 세계 저 탑 클래스의 제가 치과 의사를 제가 지금 사람 중심 기업가 중심 컨설팅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분을 제가 치과랑에 우리 거기에 인도네시아 치과 의사들을 가르치는 연수원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네. 예, 예. 아, 그래서 음. 임플란트를 한 번에 박는다는 말씀이 하루 만에 그, 하루 하루 만에 만에. 와서 하루 만에 박아가지고 그날 밥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 어, 아마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이쪽 지방에 계시는 한국 분들 이빨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맞아요. 네. 한국 가서 휴가를 가면 짧게 가서 계시니까 네. 그 애로사항이 참 많거든요. 맞죠. 이야기하고 가면 바로 받겠네.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제가 예, 예, 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분을 제가 컨설팅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가톨릭대학교 서울 저 성모병원에 치과의사를 하셨고요. 아, 지금 네. 강남의 압구정동에 자기들 연수원도 가지고 있고 아주 큰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를 데려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한 2, 3회를 가야 됐었거든요. 한국 네, 가서 임플란트 네, 보고 네. 오려고 그러면. 네, 좀, 이분은 치과 의사들 전 세계 치과 의사 1,000명 모아놓고 자기 이빨을 그날 하루 만에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6년째 아주 좋다는 거 지금 논문으로 계속 보고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 예. 어쨌든 네. 여기 임플란트 하실 분 많을 텐데 내가 보니까 네. 최태립 대표는 임플란트 안 해도 돼요? 연구치입니다, 연구치. 지금 임플란트 안 해도 돼요. 야, 걔 좋으시네. 네. 어쨌든 이거 나중에 제가 하여튼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저 생각하는 것은 이제 혹시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 아래 한글로 쓴 글 보입니까? 지금 공유가 안 돼 있나요? 잠깐만요. 지금 보입니까? 네, 실제 아직,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데, 네, 보입니다, 이제. 네. 사실 제목을 자본주의 사용법이라고 불렀어요. 네. 왜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가 뭘까요? 네. 사실 여러분들 왜 사회주의로 안 가고 자본주의로 갑니까? 그건 사실 생산성 싸움이에요. 네. 자본주의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생산성. 네. 이 생산성을 높여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문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문명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 장다니엘님, 혹시 문명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조앤보스님, 문명의 반대말이 뭘까요? 문명의 반대말은 자연이에요. 네, 자연. 네. 자연의 반대말은 문화예요. 그죠? 그래서 문명은 사람이 자연의 문제를 개선해서 더 행복하게,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으면 자연이 좋습니까? 문명이 좋습니까? 이래 물으면 조현보님 우리 자연이 좋습니까? 문명이 좋습니까? 저는 문명이 좋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자연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우리 그렇습니까? 장다니엘님 자연이 좋으세요? 문명이 좋으세요? 자연이 좋습니다. 자연이 좋다고 하셨죠, 그죠? 예. 네. 자연을 좋아하시면요, 모기를 사랑해야 돼요. 네. 네? 뭐를요? 모기. 모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무슨 주사를 의미인지. 맞으면 안 돼요. 약을 먹으면 안 돼요. 텔레비를 보면 안 돼요. 노트북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빨리 죽어야 돼요. 우리가 문명을 이용 안 하면 몇 살쯤 죽겠습니까? 20살에 죽습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몇 살일까요? 48세. 30살입니다. 30세? 네. 네, 30살입니다. 네. 196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일까요? 50대입니다. 50대. 그래서 환갑 되면 잔치를 했잖아요. 지금 평균 수명이 몇 살일까요? 84세? 85. 85. 우리 장 대표님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보험회사에서
우리 저 조현보님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100살까지는 안 살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네. 여러분들은 무조건 100살까지 삽니다. 예. 무조건 여러분들 100살까지 삽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자본주의는 생산성 싸움이에요. 네. 그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본주의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기업을 만들고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자본주의의 작동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돈만 투입하면 문명이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고리 대공업자를 천민자본주의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자본주의의 가장 자본주의에서 우리 기업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 기업이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이 뭘까요? 기업이 생산성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술 혁신. 응. 기술 혁신, 네. 기술 혁신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일하는 방법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우리 저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성장하려면 또는 기업이 성장하려면 네. 자본주의가 성장하려면 하는 것은 기업이 성장하려면 기업이 성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자본주의가 성장하려면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하는 게 일하는 방법이 소명으로 일을 하게 했더니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고 국가가 발전하게 되더라. 이게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가 성장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필요한가요? 사실 또 기업도 있어야 되지만 육체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 중요한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 정신. 그래서 자본주의 정신이 소명으로 일을 하게 하는 어,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게 돈으로 기업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일을 하게 하는 겁니까? 소명으로 사람으로 네. 정신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저는 자본주의 정신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 정신. 자본주의 정신이자 기업가 정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에서 저 어떻게 하면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게 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뭘까요? 기업가 정신은 일단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전쟁에 진 장군은 용서할 수 있어도 전투. 기회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전쟁에 진 장군은 용서할 수 있어도 기회를 포기한 장군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게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조앤보 사장님 밑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한 3천 명 됩니다. 3천 명 있습니까? 그래서 네. 3천 명 중에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실패한 장군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무시한 어, 리더는 임원은 용서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 틀림없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 그 원칙만 잘 지켜도 회사가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명을 발전시킨 대한민국 문명을 발전시킨 가장 위대한
리더가 누굽니까? 한국의 리더. 윤주영 한국의 씨, 발전시킨 리더. 세종대왕 세종대왕. 누가 이야기하셨죠? 제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죠? 아, 최 대표님. 그래서 세종대왕은 어떻게 세계적인 문명을 발전시켰을까요? 제가 내일 아침에 세종대왕 조찬에 가서 강의합니다. 네. 사람을 그렇죠. 잘 쓴, 세종대왕은 세 사람을 남겼잖아요. 누구죠? 세종대왕은 세종대왕은 꿈을 꾼 사람이에요. 그죠? 네. 백성을 위해서 꿈을 꾼 사람이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키웠습니다. 누굴까요? 김종서를 만들었어요. 그죠? 장영실을 만들었어요. 그죠? 박연을 만들었어요. 그죠? 이 세 사람이 조선의 하늘을 만들고 조선의 시간을 만들고 조선의 언어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 중에 제가 삼성을 컨설팅 할 때 이건희 회장이 있었어요.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엄청나게 키웠어요. 어떻게 키웠을까요? 누구 때문에 컸나요, 삼성은?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했다고 생각해요. 반도체에 도전한. 그렇죠. 네. 이건희 회장은 1983년도에 저 이병철 회장과 함께 새로운 기회 포착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기업가 정신은 우리가 늘 기업가 정신은 뭐라고 그럽니까? 기업가 정신은 기회 포착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기업가 정신은 기회 포착이다. 근데 이건희 회장은 이 기회를 직접 했습니까? 기업가 정신 직접 했습니까? 삼, 이, 이건희 회장은 신삼성을 하겠다고 외치면서 윤부건, 윤종용, 권오현이라는 사람을 키웠어요. 그래서 이 이건희 회장이 윤부건이를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부건, 윤종용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윤종용, 윤부건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소원을 이겼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자문 교수를 했는데, 그죠? 그때 우리 학교 월급보다도 제가 삼성전자에 하루 회의에 갔는데 제 월급보다 2배를 준 것 같아요. 네. 세금 다 빼고 그죠. 그때 우리 윤종용 부회장이 그 당시 있었고 어, 그때 매출 18조 하던 것을 10년 만에 118조로 키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부건 부회장을 만났더니 우리 이건 회장을 만났더니 너 3년 동안 네 마음껏 한번 해봐라. 그래서 돈도 네 마음대로 써라. 사람도 네 마음대로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3년 만에 윤부건 회장이 상품 제조기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새로운 모니터를 개발했었습니다. 디지털 모니터를 개발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소니를 앞지르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권오현이라는 사람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권오현 제가 부회장은 제가 끝까지 제가 자문을 했었는데 권오현 부회장은 망하는 부서, 안 되는 부서에 가가지고 다 성공시켰어요. 어떻게 성공시키는가 보니까 권오현 부회장은 회사에 안 되는 부서에 배치가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부서에 가가지고 프로젝트의 95%를 없애버리더라고요. 5개를 특화해가지고 살려내더라고요. 그래서 적자 부서를 다 흑자 부서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휴대폰 반도체를 만들 때 윤종용, 윤부건, 이 권오현 같은 사람을 키웠는데 그때 어, 제가 이런 것을
이 뭐라고 부르냐면 인파워먼트라고 불렀습니다. 인파워먼트라고. 그래서 꿈을 꾸고 근데 꿈을 꾸되 이 꿈을 혼자 꾸면 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꿈을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 그래서 세종은 꿈을 꾸고 최윤덕, 뭐 김종서 이런 사람을 키웠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이 대체로 이 서울 출신들이에요. 여러분 황희도 서울 출신이더라고요. 최윤덕은 지방 무관 출신이에요. 네. 중앙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지방 무관 출신이에요. 김종서는 태종 때 곤장도 맞았던 아주 게을렀던 친구고, 박연은 문과 친구인데 음악가가 됐고, 장영실도 서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꿈을 꿔서 꿈을 꾸면서 그 회사를 키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이런 세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의 질문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좋은 회사를 만들려면 우리 조현보 사장님, 김종서 있습니까? 생각납니까? 우리 회사의 김종서는 누굽니까? 지금 육진 개척하러 나간 사람 있습니까? 이건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많이 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세종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열심히 챙기느냐. 이건희 회장이 그랬어요. 이건희 회장이 이 사람 커피 마시러 가면 이런 자기가 키우고 있는 상무실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죠? 격려를 해주거든요. 세종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해야 될 일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현보 사장님, 사장은 돈 쓰는 사람입니까? 돈 버는 사람입니까? 제가요, 네, 저는 사장은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네, 사장은 돈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컨설팅 할 때 1호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컨설팅을 두 개 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연세 우유 연세 우유 크림빵 이게 지금 매출이 지금 1,700억이거든요. 우리 1조 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하고 예, 아까 치과의사 이렇게 제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컨설팅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여러분들은 회사에 가면 돈 쓰는 사람입니까? 돈 버는 사람입니까? 이거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교수님, 돈 자꾸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닙니다. 회장님이 돈 쓰면 직원들이 돈 벌어주고요. 그 직원들이 돈 맞습니다. 벌어줘야 회사가 잘 들어가고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 저 어, 꼭 사장의 역할은 돈 쓰는 사람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쓰면은 직원들이 돈 쓰면서 뭐 하러 갑니까?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 싸우러 나가더라도 가서 실패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쫓아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새로운 기회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다시 뛰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컨설팅 하고 있는 이 두 회사도 치과의사는 네오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죠? 이 회사에 치과의사도 돈 쓰라고 그랬더니 교수님 그래 밥 사러 오겠습니다 해서 지금 좋은 데 가서 밥을 자주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김종서 이런 사람들하고 독대하면서 밥을 많이 드세요. 네. 우리 세종의 독대를 윤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SK의 성균그룹의 최종현 회장님도 우리 옛날에 컨설팅 할 때 여성 밥 먹고 1시까지 토론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다. 사실 이것만 되면 그죠? 이것만 되면 이것을 저는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이것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느긋하게 전통적으로 느긋하게 일하는 노동관이 더 생산적인 노동관으로 바뀔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소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소명. 사실 이 소명 의식이 소명과 직업의 차이가 뭡니까? 소명과 직업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소명으로 일을 합니까? 직업으로 일을 합니까?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은 돈 받은 만큼 일을 합니다. 소명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돈에 관계없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막스 베버가 이렇게 연구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건 생산성 때문에 받아들이는 건데, 그래서 이 생산성을 통해서 문명을 개선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명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게 우리 막스 베버가 쓴 책인데, 이 막스 베버가 쓴 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세상의 관심이 제일 높아요. 세상의 관심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사상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회과학 책 중에서 전 세계 통틀어서 사회과학 3대 명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막스 베버를 사상가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재료로 하지만 제도를 움직이는 것은 정신이더라. 그래서 이 정신을 우리가 자본주의 정신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회사는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뭐 이런 이 자본주의를 가장 많이 홍보한 사람이 막스 베버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노동자의 착취 현상으로 봤지만 착취 현상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우리 밝혀준 게 막스 베버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그 자체가 이 아주 신성한 것일 수도 있다. 일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막스 베버는. 그래서 일 자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 기업가죠. 그래서 사람들의 일을 가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을 비전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션으로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미션으로 일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더 좋은 회사가 되도록 이 가치 있게 소명으로 일을 하게 하려면 비전보다도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션이 있는지, 여러분들 직원들한테 일을 할 때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저 대표님, 저 놀고 싶어요. 그죠? 네. 왜 일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글쎄, 저는 직원들한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미션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고요. 저는 그 직원들은 해당 업무의 전문가가 되자고 자꾸 독려를 많이 했던 편인데, 음. 이번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네, 얘기를 해서. 그것도 상당히 좋지만 이 전문가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네. 전문가를 키우려면 사실은 저는 전문가가 되라 지금 저 프레지던트 대학 안에 사밭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예, 예. 사밭에는 우리 학생을 10명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들이 다 그래. 인도네시아 애들 열심히 일을 안 한다 그래요.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네. 그래서 네, 인도네시아에서 사밭은 미션이 뭐냐 하면 우리
우리 한국에서 성심당 빵 드셔보셨죠? 성심당 빵 네, 얘기 드셔보셨죠? 들었습니다. 네, 네. 성심당. 네. 그래서 성심당 빵이 우리 1955년도에 우리 6.25 전쟁 나고 나서 우리 대전역에 누워 있는 거린들한테 빵을 공짜로 주려고 만든 회사가 성심당입니다. 그래서 이 성심당의 창업자는 어떻게 하면은 저 누워 있는 거린들한테 빵을 100개 줄 수 있을까?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빵을 100개를 공짜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개를 팔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개를 팔아가지고 100개 공짜로 줬어요. 그랬더니 200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400개만. 400개를 팔아야 400. 되죠. 400개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혁신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신제품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 거죠. 기업은 신제품 싸움이에요. 기업은 저는 현대자동차 자문도 오래 했는데 현대자동차를 옛날에 현대자동차가 성장할 때 현대자동차 사람들 보고 사람 뭐라 그러냐면 넘치는 의욕 딸리는 실력이라고 그랬어요. 네. 넘치는 의욕 딸리는 실력이라고 그랬어요. 넘치는 의욕? 네, 넘치는 의욕. 그러니까 이게 넘치는 의욕. 꿈이 큰 거죠, 네. 왜냐하면 그 당시 현대자동차는 매년 신제품을 만들었거든요. 신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미국에 있는 GM 포드보다도 훨씬 더 신차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차를 만들어 봐도 다른 옛날 구형차보다도 자동차 품질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현대자동차는 넘치는 의욕 딸리는 실력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 딸리는 실력이라고 했지만 매년 신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3년 만에 도요타를 따라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신차가 없는 회사는 신제품이 이렇게 되겠죠. 신제품이 없는 회사는 이미 망한 회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제품이 없으면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신제품이 없으면 가격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도상국 때는 가격으로 싸울 수 있지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개발도상국 중국 제품들하고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하셔도 회사가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업의 반은 혁신이고 기업의 반은 마케팅입니다. 그 혁신은 신제품 만드는 것이고 마케팅은 고객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혁신과 마케팅. 이것을 담당할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하는 것. 이것만 하면은 회사가 망한 회사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오늘 이거 말고 뭐 밑에 많이 있는데 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죠.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림, 더 임파시블 드림 이런 말 여러분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라 이것을 돈키호테라고 하잖아요. 어, 여러분 돈키호테 돈키호테는 그래도 희극의 주인공이지만 비극의 주인공은 햄릿이에요. 햄릿. 머리는 똑똑한데 꿈이 없어서 비극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햄릿이고 어, 재능은 좀 부족해도 꿈이 있어가지고 희극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돈키호테입니다. 여러분들 키호테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남성의 기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이 돈키호테가 50이 넘어서 그죠? 세상에 꿈을 향해서 났을 때 그죠? 그래서 나는 남자로서의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나중에 어, 이 돈키호테를 따라가면서 살아야지 잘못하면 햄릿을 따라다니면 인생은 늘 걱정이고 늘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사람을 키워서
성공하는 사람 중심 기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뭐 저는 사실 좀 더 AI 가지고 더 했어도 좋았을 텐데 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강의는 이 정도로 할까 하는데 네, 장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네, 있는데요. 네, 네, 사실 그날 30날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코사 회원사를 상대로 이제 교수님 강연도 좀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AI에서 3시간 강연하고 1시간 정도 Q&A 하다 보면은 교수님 강의 예, 시간이 저는 강의 안 해도 돼요. 네, 네, 그래도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끝나고 그다음에 수료식을 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거로 네, 네. 장소는 어디로 잡았나요? 현재는 그냥 그 중진공에 그 GBC를 했거든요. 네, 네, 그 저희가 한 50명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